저도 여러 번 써봤는데 사실은 딱히 효과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담미소발견치과의 윤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칫솔의 종류와 그 칫솔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칫솔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흔히 알고 계시는 칫솔은 이런 칫솔들이죠. 칫솔을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칫솔 모의 성질, 그리고 두 번째는 칫솔 모의 모양,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칫솔 모의 성질은 그냥 강도에 따라서 내지는 굵기에 따라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강도와 굵기가 따로 떨어져 있다라기보다는 보통 얇으면은 강도가 약해요. 두꺼우면은 강도가 강해지고, 그거를 따라서 이제 일반모, 강모, 미세모, 초미세모, 극세사모, 요새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미세모라는 이름이 붙은 칫솔들은 대부분 모가 얇아요. 모가 얇고 얇은 만큼 부드럽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모나 강모 같은 경우는 좀 두꺼운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칫솔 중에는 지금 가지고 온 칫솔에는 없는데, 그 칫솔 옆에 고무로 된 두꺼운 그런 칫솔모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특수모가 혼용된 경우도 있기는 하고요. 어떤 모가 좋아요? 라고 여쭤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미세모, 좀 더 구매하실 수 있다면 극세사모, 이런 식으로 최대한 얇은 모를 사용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치아를 닦으면 하루에 하루 평균 짧게 닦는다고 쳐서 2분, 그렇게 하루에 2번에서 3번, 많으면 4번, 2분씩 하루 4번씩 닦는다고 하면은 하루에 8분, 그렇게 1년을 닦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겠죠. 그거를 1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평생을 통째로 계속 닦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치아는 단단하고 칫솔모는 약하다고 해도 같은 부위를 계속 긁다 보면 치아에 마모라고 치아가 깎여나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칫솔모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현상이 좀 더 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미세모, 부드러운 모를 사용해서 닦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비싼 도자기 아니면 비싼 차가 있어요. 이 차를 닦을 때 깨끗하게 닦겠다고 거친 그런 철수세미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 당연히 차도 마모가 되고 겉에가 다 긁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거일수록 이제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닦되 오래 닦잖아요. 상처가 안 나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치아도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칫솔모로 닦되, 부드러운 거는 아무래도 세정력이 약하겠죠. 그러니까 더 오래 닦아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칫솔모의 모양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일반적인 칫솔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칫솔일 거예요. 그쵸? 그냥 일반 칫솔모, 흔히 알고 계시는 그거보다 이제 좀 더 큰 칫솔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치과의사 협회에서도 그렇고 치과 교과서상에서도 그렇고 치아에 좋은 칫솔모는 가급적 작은 칫솔이에요. 그래야 이제 치아를 하나하나 닦기 더 편하니까. 이렇게 큰 칫솔 같은 경우는 주로 어린이용 내지는 성질이 급하신 분들, 미백용으로도 가끔 이런 칫솔이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칫솔은 이제 한번 닦을 때 여러 개의 치아를 한꺼번에 닦는다는 편리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신에 이제 치아 사이사이에 미세하게 닦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치아를 한 2개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칫솔모를 가지고 치아를 하나하나 세가면서 닦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큰 칫솔은 취향에 따라서 저는 이게 시원해요, 빨리 닦고 편해요, 바쁜데 어떻게 저걸로 일일이 닦아요, 그러시는 분들은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작은 칫솔모로 치아 한 2개 정도 덮을 수 있는 칫솔모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보통 이제 칫솔모가 이렇게 울퉁불퉁 뾰족뾰족하게 생긴 모양이 있어요. 이런 칫솔모에 따라서는 일부 여기에 이제 고무링 같은 게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칫솔은 보통은 이제 치주 질환,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 잇몸을 같이 닦을 수 있게 나온 칫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고무로 된 칫솔모가 이렇게 솟아있는 경우는 칫솔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눌리는 거를 방지하려고 걔네가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게 닦더라도 잇몸에 상처가 나고 치아가 심하게 마모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하는데, 저도 여러 번 써봤는데 사실은 딱히 효과는 없습니다. 칫솔질을 잘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칫솔들 같은 경우, 이 칫솔도 마찬가지인데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뒤쪽에 보면은 울퉁불퉁한 돌기가 있는 칫솔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칫솔질은 이걸로 치아를 닦고 뒤로 돌아서 얘로 혀를 가볍게 닦아주라 라는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심지어는 그래서 뒤쪽에 칫솔모가 있는 경우도 있죠. 입안 세균의 90%는 혀에 산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칫솔질을 하고 치약을 다 뱉고 혀를 한 번 더 닦아주시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혀 닦는 기구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은 칫솔로 한 번에 해결하고 싶으시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얇은 거 말고 그냥 솔로 닦아도 상관은 없거든요. 뒤로 닦는 것도 뭐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칫솔들은 광고하는 게 칫솔로 위에 치아를 닦을 때 어차피 밑에 부분 솔이 혀를 같이 닦는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끝낸다. 더 편리하고 빠르다. 뭐 틀린 말은 아니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혀를 닦으실 거면 혀를 제대로 닦아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일명 교정 칫솔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칫솔모가 약간 V자 형태로 파여 있어요. 가운데가 양쪽이 뾰족하게 솟아있고 가운데가 파여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교정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브라켓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치아는 안에 있기 때문에 칫솔질을 하게 되면 이 V자 홈이 장치 안으로 들어가서 치아의 양쪽 브러쉬, 즉 칫솔이 닿아서 치아를 닦는다는 원리인데, 교정 브라켓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양치질을 할 때는 이렇게만 닦으면 안 돼요. 치아 위쪽, 장치 위쪽 치아를 별도로 닦고요. 그리고 장치를 닦아주고 장치 아래쪽을 별도로 닦아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뾰족한 모가 굳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뭐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나는 이걸로 닦았더니 훨씬 깨끗하게 닦이더라, 뭐 인정.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일반 미세모 가지고도 위에, 옆에, 아래, 그리고 칫솔모가 가늘고 얇을수록 잘 휘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들은 그냥 눌러도 다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는 것도 좋죠.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칫솔일 수도 있는데 정말 특수모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얇죠. 거의 칫솔모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모여서 뾰족한 산 모양을 이루고 있고요. 이런 칫솔들은 이제 이것도 교정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치 위아래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워낙 얇다 보니까 마치 이쑤시개로 사용하듯이 그렇게 칫솔질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칫솔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굉장히 얇죠? 근데 사실 이제 칫솔의 종류 선택보다는 치아를 얼마나 자주 닦느냐랑 정말로 깨끗하게 닦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칫솔 키트죠. 일반적으로 치약, 칫솔, 그리고 치실이 별도로 따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쑤시개 대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치간 칫솔이 따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치간 칫솔 같은 경우는 이쑤시개, 즉 철사 모양인데 겉에 솔이 달려서 교정하시는 분들도 장치 안쪽에 있는 거를 닦아주기가 편하고, 교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치아 사이사이에 틈이 있으면 그쪽으로 칫솔을 넣어서 치아 사이사이를 닦아주기 편하죠. 사실 저보고 만약에 어떤 칫솔을 선택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냥 일반 칫솔 중에 모가 좀 작은 거, 그리고 모의 성질은 미세모, 웬만하면 초미세모. 저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일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미세모로 닦을수록 더 깨끗하게 닦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칫솔질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닦으시면 모르겠는데, 치아 하나를 골라서 그 치아만 이렇게 닦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미세한 모들이 치아 사이사이에 굉장히 잘 들어가요.
그리고 거의 치간 칫솔 들어가듯이 치아랑 치아 사이 구석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닦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칫솔질법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가급적 옆으로 가는 거는 치아 마모도를 제일 높이면서 치아 세정력은 제일 떨어지는 양치질법이니까 이거는 좀 가급적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닦는다면 위아래.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치아 하나를 골라서 치아랑 잇몸 사이에 45도 각도로 넣어요. 그리고 치아 요 한 개를 문지르는 게 아니라 비빈다? 라는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눌러서 흔들어 주시는 정도? 요 정도. 칫솔이 이제 치아를 건들고 갈지 않고 문지른다라는 느낌으로 흔들어서 닦아주시되 치아를 바깥쪽부터 여러분 치아는 총 28개죠? 위에 14개, 아래 14개. 왼쪽 위부터 쭉 닦아요. 닦고 끝나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쪽을 또 닦아요. 그런 식으로 한 개씩 세가면서. 그리고 끝나면 아래, 또 바깥쪽. 이렇게 하나하나 세가면서 바깥쪽, 안쪽, 안쪽, 바깥쪽 이렇게 호를 그리듯이 닦아주면은 안 닦이는 치아는 없겠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칫솔질을 할 때. 나는 하루에 뭐 10번을 닦아요, 20번을 닦아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루에 100번을 닦아도 같은 칫솔질 방법인데 안 닦이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는 몇십 년 동안 안 닦이고 있는 상태예요. 닦이는 부위만 매일 닦이고. 그러니까 양치질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놓치는 치아가 있으면 안 돼요. 안 닦이는 부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치아를 한 개씩 세가면서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이제 칫솔의 종류와 그 종류에 따라 칫솔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칫솔의 선택은 사실 개인 취향이에요. 저는 딱딱한 게 좋아요, 뭐 뻣뻣하게 좋아요, 얇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다양한 선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께서 선택하셔야 될 일이고 저는 그거에 대해 조금 더 도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아니면은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